시간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여유가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면 좋은 감정이 들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밀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히 뭘 하진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와 후자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호감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이것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말입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벙어리가 되는 것도 어쩌면 호감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호감이 가던데요. 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을 혼동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반응은 전혀 듣지 않고 나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의 지식을 오히려 뽐내는 것에만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많이 할 때는 쾌락을 느끼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말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코르타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르타솔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말을 듣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면 말을 줄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호감을 주려면 말을 줄여야 합니다. 사사건건 상대방의 사적인 일에 참견을 하지도 않아야 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일일이 꼬투리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오지랖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챙기려고 혹은 신경을 써주려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참견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말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어색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런 말이나 해서 실언을 할 바에는 차라리 대화 사이에 침묵을 넣어 그 침묵을 즐기는 태도가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태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도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공인들이 말이 많아서 혹은 실언을 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실언을 할 기회를 많이 만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어제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를 곰곰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 대화에서 나의 태도는 어땠는지, 나의 말에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화의 양이 많은 것과 대화의 질이 높은 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을 줄이는 습관을 계속하면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면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과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당신에 대한 호감도는 점점 쌓여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마디라도 더 하려는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면 좋은 감정이 들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밀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히 뭘 하진 않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와 후자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호감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이것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말입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벙어리가 되는 것도 어쩌면 호감을 얻는 데 큰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호감이 가던데요.
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을 혼동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말과 반응은 전혀 듣지 않고 나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의 지식을 오히려 뽐내는 것에만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많이 할 때는 쾌락을 느끼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말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코르타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르타솔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말을 듣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면 말을 줄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호감을 주려면 말을 줄여야 합니다. 사사건건 상대방의 사적인 일에 참견을 하지도 않아야 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일일이 꼬투리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오지랖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챙기려고 혹은 신경을 써주려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참견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말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어색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런 말이나 해서 실언을 할 바에는 차라리 대화 사이에 침묵을 넣어 그 침묵을 즐기는 태도가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태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도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공인들이 말이 많아서 혹은 실언을 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실언을 할 기회를 많이 만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어제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를 곰곰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 대화에서 나의 태도는 어땠는지, 나의 말에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화의 양이 많은 것과 대화의 질이 높은 것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을 줄이는 습관을 계속하면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면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과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당신에 대한 호감도는 점점 쌓여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마디라도 더 하려는 욕망을 버리십시오.